특별한 이슈텔러에게 한반도의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텔링 시간입니다. 전염병을 전담하는 보건의료 북한의 전문가신데 실제 병원에 약이 없으니까 장마당 아니면 약국. 아, 예, 그래서 이제 약을 사는 거죠. 수술 받는 환자 혹은 환자 가족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알코올, 그다음에 거주, 소음, 난방 보장도 이제 그 환자 측에서 해야 돼요. 랜턴을 켜고 이렇게 그렇죠. 전기 안 오는 병원, 수도가 안 나오는 병원 상상할 수 있어요? 아 전혀 상상이 안 그러니까 가죠. 북한은 그게 보편화돼 있다니까요. 아, 북한 주민들이 아플 때 이게 제대로 된 약도 구하기가 사실 어려우니까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장마당에서 아편을 구입한다. 아편이요? 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아편이면 일종의 마약과도 그러니까요. 같은 거잖아요. 북한의 거의 모든 가정들에서 아편을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편을요? 예. 어. 그래서 뭐래하면 가장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설사 이렇게 할 때는 숟가락 같은데 네. 놓고 이제 태워가지고 예. 여기다가 물 좀 타가지고 예. 설사 할 때는 먹어요 그거. 아, 그다음- 그래요? 예, 그렇게 그다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마약인데. 그러니까 그 무슨 그게 극량. 아.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 일정한 효과는 보기는 해요. 아. 그런데 그거가 반복되고 양을 초과한다 이러면 좀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주사로는 놓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북한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 예. 이제 그 아편 주사를 개인들이 제조해가지고 맞는 거예요. 자기 혈관 놓고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 이제 그 아편쟁이, 아편 중독자죠 결국에는. 그러네요. 그렇게 계속 놓다 보면은 중독될 거네요. 예, 마약 그게 이제는 중독자들처럼. 예, 북한에서 이제 그 사회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편. 아편은 마약이 비해 좀 싸거든요. 싸니까 마약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게 중독자들은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네.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북한의 경우에도 사실 평양이랑 그 외의 지역이랑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잖아요. 네. 보건의료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그 방송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게 발표하거나 방송하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는 것들이 평양입니다, 대충.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평양이 우리 기준으로는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지방은 이거하고 또 비교 불가로 열악하거든요. 우리가 CT 같은 거는 우리가 한국에서 어느 병원 가도 사실 뭐 보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네. 거의 모든 병원 다 있고. 근데 북한에서는 북한에 있는 CT가 총 10대도 안 돼요. 지방에는 한 대도 없는 거예요. 네. 다 평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의료 상황이 열악한데 북한에서는 불과 뭐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 0이다 주장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북한이 재밌는 거가 뭐냐면 2020년 1월 말에 북중국을 차단하고 그리고 2월에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어요. WHO라든가 국제 그 기구들에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네. 2월 달에. 근데 그게 중국에 도착해서 네. 북한이 받지를 않아가지고 아직 한참을 그 중국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비를 달라고 할 때는 없으니까 달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비가 없으면 진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동안에도 북한은 계속 확진자 제로라고 했어요. 네. 다시 말하면 북한은 확진자 제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있는 각본이 짜 있는 거예요, 다 그게. 아니, 그럼 이제 와서 네. 2년 3개월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 코로나 유행을 굳이 왜 또 발표한 걸지 그러니까요. 궁금하잖아요. 아니, 네. 진짜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양심이 돌아왔을 리도 없고 무언가 나름의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원. 네. 네. 사스든 홍역이든 어느 때든 6개월 넘긴 적이 없어요. 네. 예, 북한식 폐쇄 방역이 이번에 2년 3개월이었잖아요. 길다, 길다.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 고통에 네. 고통과 희생은 상당히 컸어요. 그랬겠죠. 근데 문제는 2년 3개월 동안 역사적으로 정말 최악의 정말 폐쇄 방역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 한마디 없었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나름의 그 불만, 민심 동요 실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도 이제는 어느 순간에 지금 설명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 지금 오미크론이 4월 말에 지금 그 연령식 통해 가지고 확진됐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은 이걸 통해서 북한 당국의 그 어떤 이미지 쇄신 그리고 그 어떤 내부 민심 다시 한번 잡기 네.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2년 3개월 동안 방역 정책을 잘 해가지고
확진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리고 오미크론 같은 치명률이 낮은 것도 우리는 발생하면 제대로 발표하는 정상 국가다. 그다음에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유전자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우과학 기술이 발전했다. 오미크론 그 인정 발표는 북한식 이제 노이즈 마케팅인 거죠. 체제. 네. 아니 그런데 저는 뉴스 보면서 되게 좀 의아했던 게 2년 3개월 동안 확진자 제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확진자가 아닌 유혈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혹시 여기에도 뭐 숨겨진 의미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확진자 우리는 확실하게 없다. 이거를 아. 강조하느라고 확진도 못하면서 확진 제로를 했고요. 네. 이번에는 유혈자, 유혈자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있다. 유혈. 예. 그러니까 북한도 정체 모를 열병 환자가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그게 뭐 발표했거든요. 오미크론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이제 그 어느 한 사람한테서 확인했다. 예. 그래서 뭐라고 할까? 나중에 뭐라고 북한식 해석을 또 달아놓을 그런 이제 그 변수를 넣은 거죠 이제. 어쨌든 코로나를 의심되는 열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긴 해. 근데 여름 지나고 그런 나니까 거죠. 좀 또 그런 거죠. 잡혀졌잖아. 역시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 이렇게 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공식적으로 북한의 다양한 지역에서 의심 환자들, 유혈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 그럼 북한의 방역 대응 시스템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 방역 정책을 집행하려면 진단을 하고 네, 그렇죠. 진단을 하려면 검사를 하고 환자를 격리시키고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진단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고 치약이 있어야 되고 격리를 하려면 식량이 보장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치료하려면 약이 있어야 되고 이게 없이 그냥 한다? 그러니까 북한식 방역 그 대응은 세계적으로 그 어느 국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잔혹한 폐쇄 방역을 하면서도 이게 길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스템은 있는데 작동하지 않는 이 본질적인 결함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소기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거죠. 작동할 만한 여력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참 안타까웠던 게 북한에서 이 코로나 대처법으로 나왔던 게 버드나무 잎을 우려 마신다. 버드나무 잎. 우황청심환을 물에 타먹는다. 신약을 쓸 것이 아니라 패독산이나 우황청심환 같은 이런 거래약을 써서 유혈자들에 대한 치료 방안 몇 가지를 소개한 기사를 편집하고 이게 좀 너무하다 싶기도 하고 안타깝다 싶었는데 그쵸? 좀 듣고 보니까 너무 황당무계한 막 쑥 것들이 태우고 많아. 막 이랬대요. 아니 다른 나라에선 여러 번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아예 반복적으로 부스터샷까지 지금 검토하고 맞고 막 이런 추세인데 버드나무 잎을 우려 마시라니까 이게 정말 효과가 있긴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 아스피린의 그 천연 그 원재료가 네. 이게 버드나무에서 수출한 거잖아요. 그거 몰랐어요. 나중에 해열 진통작용이 있거든요. 오. 그런데 그 우리가 그걸 왜 안 할까요? 효과가 미미하거나 네. 그거 하려면 네. 얼마나 그 공정이 많고 복잡해요 그거. 네.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거든요. 근데 예. 북한은 왜 그걸 한다? 아니 일단 약이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예. 해줄 게 없으니까 예. 이런 거를 해라. 그러니까 국료지책을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예. 그다음에 우황청심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절대 다수 주민들이 그런 고가의 우황청심환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우황청심환도 역시 아무리 제대로 만든 우황청심환이라도 코로나 치료에 효과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검증된 게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대중 치료는 할 수 있겠죠. 네. 그거는 될지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별 의미가 없다 그거. 이렇게 관계가 없다. 예. 그럼 북한 주민들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버드나무 잎을 뭐 우려 마시면 실제로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믿어가지고 버드나무 잎을 실제로 우리고 그렇습니까? 아스피린 원재료가 네. 버드나무라는 걸 저는 우사니까 아는 거고 네. 일반 주민들이요 버드나무로 다리 먹으면 이거 한다면 뭐 일단은 그 아는 사람 있는 것 같지 않고 그것도 몰라요? 그다음에
북한에도 이제 버드나무가 무슨 그 공원이든 어디든 많을 거잖아요. 많겠죠. 그럼 북한 주민들이 이거를 그 껍질을 뜯거나 잎사귀를 예. 뜯는다? 북한 당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분명히 나무를 훼손한 거니까. 당연하죠, 그거. 아, 그럼 뭐 어디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코로나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과거에도 그래요. 격리하라, 뭐 하라 조치는 옛날에도 김정일이가 계속 지시 내려오는데 네. 현장에는 보장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네. 우리가 이번에 지금 그 코로나, 네. 오미크론 이래서 네. 그러지 정상 국가의 국민들보다는 예. 감염병에 대해서 그 위험하다? 이 위험도에 대한 인식이 좀 낮아요. 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예, 우리 뭐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왜? 코로나가 아니라도요, 기존에 여러 가지 1년 365일 계절마다 지역마다 계속 감염병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예, 장내성, 호흡기성 여러 가지요. 아, 그 계속 이러고 혹시 뭐 운 나쁘면 걸리고 내가 뭐 어떻게 치료 제대로 못하거나 체력이 안 되면 사망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가 항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상이기 때문에 구태여 뭐 코로나, 오미크론 별 위험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또 뭐냐면 북한이 삶의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네. 그 북한 주민 절대 다수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인생관이 그래요. 짧고 굵게. 아, 구질구질하게 안 살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 뭐 그 어떤 것 때문에 난 오래 살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아.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좀 네. 가슴이 아파요.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을 좀 주고 싶다 이렇게 의견을 건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에서는 방역 정책, 네. 방역 대응 이런 것이 체제 유지의 일환이에요.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일의 대동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늘의 국경을 뚫고 승리를 안아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정상 국가들인 미국이나 한국 같은 이런 국가들의 그 백신 지원 같은 여러 가지 지원들을 수용하고 한다 하게 되면 현재 북한 당국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컨트롤 타워를 잡고 있는 거. 이 컨트롤 타워가 외부에 넘어갈 수 있다. 방역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넘어간다? 다시 말해 체제 유지의 중요한 부분이 넘어간다는 소리잖아요. 이건 북한 당국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 북한에서 모든 정책에 갔지만은 특히 방역 정책도 보건 정책도 그 목적이 주민들이 아니에요. 체제 유지에 있거든요. 네.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주민들이 필요하고 복속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절대 주민들을 위해서 외부의 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들인다? 이건 안 합니다. 대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북한이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이런 동맹에 한해서는 이번에도 보다시피 오픈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오늘 안타까운 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맞아요. 실상을 들으면서 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 그리고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도 북한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건강권 이거는 정말 생명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적어도 이 생명을 살리는 문제 또 건강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뭐 남북 간의 이념 이런 걸 다 떠나서 모두가 좀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이슈텔러 최정훈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아니 그때 네, 실상을 진짜. 들으니까 네. 진짜 놀랍네요.